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대 돈과 함께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곧 20대가 됩니다. 20대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두근두근 할 것 같은데요. 20대에는 본격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늘어나는 시기이자 어떻게 벌고 어디에 얼마나 쓰고 얼마나 모을지 등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돈과 본격적으로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을 받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번 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생기면 단언컨대 갑자기 쓸 곳이 팍팍 생깁니다.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나의 욕구와 필요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선생님도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 보면 살 계획이 없었는데 1+1이라 혹은 할인을 많이 해줘서 저도 모르게 1+1 만두를 장바구니에 넣는 순간이 있었어요. 마치 원래 내가 사려고 했던 것인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마케팅은 소비자가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든요. 욕구만 따라서 지출하다 보면 들어보셨나요? 덮어놓고 쓰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이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마케팅의 힘을 이겨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다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월급이 입금된 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금액은 70만 원 정도라고 정하겠습니다. 통장에 딱 입금된 순간 일단 기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욕구와 필요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돈을 나누어 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애초에 돈을 피신시켜 두는 거죠. 돈을 피신시키는 방법, 보통은 통장을 3개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지금부터 그 통장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관리 통장입니다. 통장의 종류로 따지면 입출금 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월급을 받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빠져나가는 통장이에요. 고정 지출이라는 건 휴대폰 요금, 세금, 보험처럼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생활을 유지하는 데 관련된 비용이므로 연체되면 안 되는 지출이니 이 수입관리 통장은 입출금 문자도 연결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1번 수입관리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돈이 움직이게 해두고는 웬만하면 빼지 않는 겁니다. 체크카드요? 아니요. 이 통장에는 출구는 없습니다. 입구만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모으는 용도의 통장이거든요. 이 돈은 여러분이 재무계획, 즉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쓰이는 돈을 모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세 번째 통장은 생활비 통장입니다. 1번 통장에서 2번 통장으로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모을 돈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1번 통장에서 남은 돈으로 용돈을 쓸 만한 돈들을 생활비 통장으로 보냅니다. 이 통장은 내가 지출을 할 때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체크카드를 연결해서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쓰지 않도록 관리하고 기록도 틈틈이 살펴봅니다. 역시 입출금 문자를 연결해서 지출 항목이 잘 빠져나갔는지, 잔액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면서 나의 예산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지금 예산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럼 예산은 어떻게 세우는 걸까요? 나의 수입과 지출을. 아주 쉬워요. 돈이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총 4단계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나의 수입을 예상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수입이 생기면 예측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두 번째, 내가 소비해야 하는 목록을 만듭니다. 일주일 단위여도 좋고요. 한 달 단위여도 좋아요. 돈 나갈 일들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소비 목록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내가 원하는 것인지, 내가 필요한 것인지, 욕구와 필요를 구분하고 꼭 필요한 소비인지 필요하지 않은 소비인지도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언제 소비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만약 3년 후에 세계 여행을 가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그 비용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다달이 모을 수 있는 저축 금액을 비상금 통장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크고 소중한 월급을 관리하는 그날까지 작고 소중한 월급을 관리하면서 스킬을 익혀봅시다. 월급 관리 중에 사회초년생이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바로 저축입니다. 요즘은 모바일로도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계좌 만들기를 딱 클릭해 봅니다. 입출금 통장,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어떤 통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요, 은행은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빌려주지요. 맞아요. 대출해준다고 표현을 하죠. 돈을 모으기에는 내가 언제든 열 수 있는 저금통보다는 은행이 낫거든요. 은행은 고객들이 맡긴 돈을 이렇게 대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넣기만 하는 고객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통장에 비해서 이자도 높게 줍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예금한다고 해서 이런 용도의 통장을 정기예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통장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넣는 정기적금입니다. 정기예금보다는 적지만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통장보다는 이자를 조금 더 줍니다. 단 주의할 점은 약속한 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빨리 돈을 찾게 되면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년 후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정해보고 그 목표에 맞게 돈을 모으는 것이 가장 베스트. 소비 먼저 하고 나서 저축할게요 하면 절대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경험담입니다. 항상 수입에서 저축 금액을 먼저 떼어 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돈 기입장을 썼던 것처럼 기록을 반드시 해야 새어나가는 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용돈 기입장이 아닌 가계부라고 불러야겠죠. 여러분 스스로 번 돈으로 가계부를 쓰는 일, 생각보다 무척 뿌듯하고요. 나의 수입과 지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어플이나 프로그램도 많지만 선생님은 처음에는 손으로 쓰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 시간을 정해두고 카드 결제 내역 등을 보면서 손으로 내가 쓴 돈, 남은 돈, 앞으로 쓸 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20대가 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금융 지식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0대는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